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건설 현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한 뒤 허위 채용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금품을 받아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 재건축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추진 속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시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중단됐던 부산 대마도 백길이 오는 25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우선 토일 하루 한 차례씩 시범 운항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장애인 관련 노동조합 지부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인 권익을 위한 조합인데 확인해보니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공사 현장 앞 한 노동조합 부산울산 경남 지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아예 출입구까지 막아섰습니다. 두 번의 집회는 장애인 관련 조합 지부에서 주최했는데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휠체어에도 앉아 계시고 목발 입고 계시고 하다가 담배 피러 갈 때는 안 보이는 데서 서서 멀쩡해서 서서 담배 피고 다시 와서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노동조합 지부를 차려놓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지부장 A씨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먼저 사전 답사한 건설 현장 앞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발전기금 방식이나 서류를 꾸며 월급 형태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건설 현장 8곳으로부터 3천만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집회로 인해 공사가 늦어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하루를 몇 시간이나 하루를 공사 시간이나 시기가 길어질 경우 수억 원의 피해를 발생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갈취한 돈을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재건축 사업 추진 조건을 완화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 재건축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노후 계획도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해운대를 비롯해 부산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첫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입니다. 지난 1996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90%에 이릅니다. 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로 아파트마다 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노후된 계획도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운대 그린시티가 포함됐고 특별법은 곧 발의돼 시행 예정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 계획을 투 트랙으로 병행 수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3년 2월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의 1차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밀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를 비롯해 부산 재건축 열기는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조건부 재건축 승인을 받은 부산진구 단감 1구역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책 시행 이후 부산에서 나온 첫 사례입니다. 준공 40년이 된 동대 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재건축 추진 경험이 있는 부산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재도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정점을 다다랐다라는 판단도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시장 안정화 또는 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경기, 당장은 부산 주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는 뱃길이 오는 25일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부산시는 코로나로 뱃길이 끊긴 이후 34개월 만에 부산항과 일본 대마도 히타카츠항을 연결하는 항로의 뱃길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684톤급으로 승객 425명을 태울 수 있는 스시마 링크호와 340톤급 승객 440명 승선이 가능한 니나호가 운항될 예정인데 시범 운항 기간 동안에는 승선 인원을 최대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운항 계획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로 하루 한 번씩 부산과 대마도를 왕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시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점검합니다. 먼저 시교육청은 부산시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지진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해 학교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교육청과 부산시, 기상청이 협력해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진도 5 이상 지진 발생 시 학교로 즉시 방송을 전파해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지진 대비 전담반을 재점검해 지진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리와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상황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국민행동본부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늘어나는 항공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김해공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안전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동남권 관문 물류허브로 가덕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 선출직들이 TK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은 한우 드시죠? 365일 한우 파격 할인. 한우 올해 내내 20% 싸게 팝니다. 최근 많이 접해본 문구일 것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내려가는데 사료값과 난방비는 오르고 축산 농가는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 그러다 보니 이번 설 한우 도매 가격은 20%나 하락했습니다. 1년 새 속값도 최대 3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매 가격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통비를 포함한 소매 가격 구조상 도매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소비자 가격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에 얼어붙은 소비 시장도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온 정부 대안이 바로 촉진 행사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980곳에서 1년 내내 진행됩니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월에서 3월,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엔 더 싸게 한우를 파는 이른바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도 실시됩니다. 이번 기회에 평균 납품 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가격 신고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체감이 안 된다는 소비자와 키울수록 손해라는 농가. 이번엔 모두가 체감하는 오랜 유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우도 우리 식탁에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고 외식 비용도 많이 올라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 도시락과 천원 식당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현장에서도 고물가 여파를 피부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 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쌀과 삼겹살, 상추를 비롯한 채소, 두부 등 모두 더해 비용은 45,700원. 된장과 김치 등 밑반찬을 더하면 한 끼 상차림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와 오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그 상승폭이 더욱 컸는데요. 여기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지면서 서민 가게는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역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현장입니다.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70개,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봉사자들은 요즘 무료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호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천원 식당 기운차림. 1,000원이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홀몸 노인과 영세한 인접시장 상인들. 기운차림 역시 고물가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더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확보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버섯 등 식재료가 식당으로 한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고물가에도 1,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상인들과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이웃들이 맘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떳떳하게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돈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잘 먹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정말 좋죠. 우리 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싸고 맛있게 먹고 여기 기운차림에서 또 너무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있죠. 고물가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뜻한 온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부산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제1차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는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시는 참여 신청자 중 500명을 선발해 4월부터 9월까지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디딤돌 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확인하면 됩니다. 금정구 평생학습관과 신중년 더체험학습관에서 올해 상반기 수업을 들을 주민을 모집합니다. 평생학습관은 힐링원의 골목 스케치 등의 문화예술광자와 인문학, 림프 순환운동법 등 비대면 광자를 상반기에 열 예정입니다. 만 45세 이상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더체험학습관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야기 텔러 과정 등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남성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금정 사나이 교실 등의 강의를 기획합니다. 수강 신청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상반기 광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